안녕하세요. 컨디션이 좀 안 좋아요. 네. 요즘 내가 진짜 천불만불이 나갔고 이번 주제는요.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문영배에 관해서 제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네. 뭐 신적인 거, 무속적인 거 다 떠나서요. 네. 나 개인적인 견해를 좀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찍습니다. 네.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나중에 할게요. 네. 이번 시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에서 자이든 타이든 간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문영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저의 사견입니다만은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와 탄핵 결정이 사기 탄핵 시즌 1이었다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와 탄핵 심판 등 현재의 탄핵 정국은요. 네. 사기 억지 탄핵 시즌 2예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갖고요. 문영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보고 읽을게요. 왜? 내가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 견해를 갖다가 여기다가 적어 왔으니까 또 보고 읽는다고 씹으세요. 네. 문영배 이 사람은 타고난 관운이 좋아갖고 현재까지 꽃길만 걷고 지금의 위치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까지 왔습니다. 네. 그런데 2025년 탄핵 정국에서요. 탄핵이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의 그 여부를 떠나갖고 2025년 그의 운세는 여지껏 겉으로 알려진 겉모습만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어떤 그 법조인으로서. 그런데 그 고위직 법관으로서 그 존경받고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거하고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올해부터는 구설수와 망신살이 뻗치는 운세고요. 즉 명예가 실추되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그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는 운세로 퇴직 후에 먹고 사는 문제는 뭐 걱정 없겠죠. 경제적으로야. 네. 근데 전혀 지장이 없겠지만 좌파들이라고 돈 싫어하진 않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청렴하고 뒤로는 돈 다 챙기는 애들이 좌파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비난과 공격을 감수해야 할 것이고 아집이 강하고 독선적인 그의 성격상 이를 수용하기가 힘들 거예요. 왜? 좌표양 지사상이 끝까지 옳다고 숨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생각할 사람이기 때문에요. 네. 그걸 감수할 수 없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그래갖고 끝내는 마음의 병을 얻을 겁니다. 그래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운세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아집과 독선이 강한 뇌골수의 성격이기 때문에 네. 자신의 그릇된 편향된 정치 성향을 결코 떨쳐버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오명을 남기는 판결을 하고서 두고두고 비난받고 욕을 먹는 네. 욕을 쳐드실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관상학적으로요. 그의 전태궁이 푹 꺼져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 줄 아십니까, PD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부부간에 금술이 좋은 편은 아니라고 봐요. 네. 뭐 먹고 사는 거야. 뭐 퇴직하고 나면 지장 없겠죠. 네. 그게 부부궁도 되고 애정궁도 되지만 네. 어떤 그 재물궁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전태궁, 그쵸. 눈두덩이요. 그래서 그의 외골수적 독선적 성격에서 기인한다고 봐요. 결코 부부간에 금술이 좋다고는 안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문영배가 우리법 연구회 라는 그 좌파 성향의 네. 판사들의 모임인 그 우리법 연구회 회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대가리가 깨져도요. 탄핵 인용 쪽으로 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더불어 탄핵당의 이재명 대표와도 절친인 거 다 알려졌죠. 네. 밝혀지니까 황급히 뭐 했어요? 네. 자신의 SNS 삭제했어요. 근데요. 사람들 다 본 눈이 있거든요. 그가 법조적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라면 스스로 이번 탄핵 심판의 절차에서요. 네. 제척 기피 신청을 당하기 전에 스스로 법관의 회피를 자기 스스로 신청을 해갖고 심판 절차에서 빠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순리이며 당연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네. 절대 근데 그러진 않을 거예요. 좌파들의 성향상. 네.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에게 묻고 싶습니다. 뭘 묻고 싶은지 아세요? 뭐를요? 우리법 연구회 회원 출신 판사와 변호사의 대다수가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 내지는 하수인으로 전락한 현실에서요. 헌법 제103조의 법관으로서의 객관적 법조적 양심에 따라 당신은 심판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주관적 양심을 배제하고 네. 좌표형 정치 성향 이게 주관적 양심이에요. 그걸 배제하고 103조에 나와 있는 법관으로서의 양심은 뭐냐면 객관적 법조적 양심이거든요. 네. 거기에 기준 맞춰서 심판을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냐? 난 묻고 싶어요. 네. 그동안의 당신의 행태로 볼 때는 그보다는 당신의 좌편향된 정치적 신념과 당신의 주관적 양심에 의해서 심판할 것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헌법 제103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여기서 양심은 개인의 어떤 주관적 양심 그게 아니고요. 어떤 법조적 객관적 양심이거든요. 네. 그런데 뭐 지켜보겠지만 네. 이념교 씨는 절대로 대가리가 깨져도 이념 결정을 한다고 봅니다. 겉으로는 청렴결백한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좌파 판사 3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 문영배, 정계선, 이미선이에요. 네. 이 세 분의 판사들에게 기대는 안 합니다. 대가리가 깨져도 탄핵 인용 의견을 낼 테니까요. 우리법 연구회 소속 헌법재판관들은 네. 훗날 역사에서 제2의 을사오적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이게 누가 한 얘기인 줄 아십니까? 누가? 전한길 선생이요. 참고로 내가 웃기는 얘기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문영배 씨가 표면적으로 밝혀진 공시지가 기준이겠죠. 부동산은. 네. 재산이 16억 1,400만 원. 그 다음에 강원도 화천 출신인데 전남 진도 출신 배우자하고 사는 좌파 성향의 이미선 재판관은 주식의 귀재고 주식의 왕이에요. 네. 그래갖고 재산이 72억이에요.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은 25억 8,100만 원이고요. 근데 네.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그 청렴결백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네. 경차 타고 다니고 소나타 타고 다니고 네. SM7 구형 타고 다니고 이 재판관들이 그래요. 네. 그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차들 보면. 그러니까 역시 겉으로 드러나는 건 깨끗하고 청렴하고. 자, 웃기지도 않아요. 네. 이 우리법 연구에 3남매가 있는데 과연 헌재의 심판이 공정하게 내려질까요? 네. 지난 2월 7일에요. 누가 퇴임했는 줄 아세요? 누가?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퇴임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네. 뭐냐?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릴 때 어김없이 정치권 등 외부 세력은 그 틈을 타서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갖고 네. 법원을 흔들고 때로는 법원과 국민 사이 심지어 법관들마저도 서로 반목하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법원에 대한 신뢰가 확고했다면 지난 서부지법 폭동 사건 같은 네. 그런 사태가 나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퇴임을 했어요. 네. 이 퇴임사가요. 저의 귀에는요. 마치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고 있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 좌편향 재판관 3인방에 대한 경종의 메시지로 들립니다. 네. 이게 과연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